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하면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괜찮을 때도 있는가 하면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것을 모른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잘 굴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자.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이고 불변한 법칙이 있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물체가 지구에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디를 가든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 끌어당긴다는 이론입니다. 이 법칙 덕분에 우리는 땅 위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내일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라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아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법칙들은 자연과학이나 물리학 세계에 널리 퍼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발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며 내일이 온다는 사실을 확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과학이나 물리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우리와 가까운 주변에는 여러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장과 행복에 관한 법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괜찮다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다양한 법칙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것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이건 모두 100%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항상 당신만 꾸짖는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상사가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몇 번이나 속임수에 넘어갔다면 나 자신에게는 속임수를 간파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무언가에 잘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만약 50%는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5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고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90%나 장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100% 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이 100%의 법칙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행복은 결국 일어나는 일에 대해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던 것을 들킬 때도 있답니다. 물론 발이 꼬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차가 긁히는 일도 일어나지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들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100% 법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 안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지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 겸 쉬려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려고 하던 순간 갑자기 새똥이 제 어깨에 툭 떨어지지 뭡니까?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계납세액으로 일본 1위를 차지한 재벌이자 항상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평범한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기분 나빠하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100%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행복은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되지요. 사람을 아예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나는 일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무언가에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만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살려서 잘 해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푸념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도 참 한심하죠?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을 차츰 깨닫게 된답니다.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하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기회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지요. 즉,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등 행복을 찾는 습관을 평소에 갖춰야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최악이라며 짜증을 내는 인생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만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도
아, 저긴 안 되겠네. 이런 부분이 부족해 라는 식의 말만 늘어놓으면서 일일이 트집을 잡는 행동만 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지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행복은 바람이 아니라 생각이다. 어쨌든 행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역시 행복의 일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행복이 자꾸만 찾아오지요.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단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지요. 일어나는 사건마다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따분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건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이 되지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히토리 씨는 항상 좋은 일만 있나 봐요 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안 좋다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그건 역시 행복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부유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도 듣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100% 행복하다.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결과에는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모두 원인이 있고 100% 당신에 의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수학의 법칙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한다는 뜻이지요. 남이 뿌린 씨앗을 내가 수확할 수 없고 내가 뿌린 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농사와 똑같습니다. 논에 심은 벼 묘종만큼 이삭이 열리게 되지요. 만약 수확을 포기하면 그것은 또 새로운 원인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생애에서 수확하지 못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낳았을 때에는 이후 몇 생애에 걸쳐 그것을 수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얼른 거둬야 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이 멍청아 라고 화를 내면 당신은 분노의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지요.
화를 내면 속이 조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당신에게 되돌아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잘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못할 때는 미안하다.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서툴렀구나. 다음부터는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볼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도 호감을 사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도 더 나아져서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이 뿌린 씨앗들을 스스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분노냐 사랑이냐 뿌린 씨앗에 따라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즉 100%의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면 인생을 스스로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풍경이 달라질 거예요.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 책의 제목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주문을 걸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 남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100%의 법칙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수학의 법칙도 그 원리를 믿게 되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이 일치한다는 것도 참 신기하게 인정됩니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고 행복과 성공도 찾아내는 자에게 온다고 생각하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은 모든 법칙의 기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의 생각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